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열흘 만인데요. 법원 주변에는 지금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 세력이 대거 모일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선고를 5시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이 모이며 이곳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곳곳에 인력이 배치해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법원 청사는 이 대표가 들어서게 될 동문회엔 모든 출입문에 폐쇄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간 충돌 등 돌발 사항을 대비해 2,5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위대 주변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포토라인 접근 인원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원에 모이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선거법 재판 때처럼 일부는 현장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마 쟁점이 이번 선고의 쟁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쟁점이 중요합니까? 네, 오늘 이 대표 재판의 핵심 증거는 김진성 씨와 이 대표 사이의 통화 녹취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부분에 고의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누명을 썼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당시 재판을 받던 중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겁니다. 검찰은 다른 위증 사례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라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답해달라는 취지였다며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위증교사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이 대표가 이 이후로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정치 운명을 가르게 될 두 번째 분수령을 맡게 되는데요.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열리게 됩니다. 선고 불과 몇 시간 앞둔 이재명 대표 과연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을지 무척 궁금한데 무죄를 호소했던 위증교사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겠지요.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무죄를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안고 이번 선고를 받게 될 텐데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일단 여야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저희들은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증은 그 위험성만 창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판에 영향이 크지 않았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요만큼의 가능성만 있었어도 다 위증으로 보고 처벌하거든요. 징역 1년에 시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선고에서 나올 경우의 수는 모두 4가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위증교사 혐의 선고 경우의 수는 모두 4가지. 무죄, 그리고 벌금형, 그리고 금고 이상의 유죄 혹은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죄와 벌금형일 경우에는 피선거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원직도 유지되고요. 당연히 다음 대권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온다면 피선거권 박탈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동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오늘 선고에 대해서?
위증죄에 대해서는 기본 양형을 위증죄의 양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사의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사유고요. 또 그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또 다른 가중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양형 사유에다가 가중 사유를 보태 본다면 징역 1년 6월에서 2년의 실형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양형례에 비추어 볼 때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의 실형이 나와야 한다. 1년 6월에서 2년의 실형. 1년 6월에서 2년의 실형. 어떻습니까? 이건태 의원께서는? 예, 저희는 뭐 증거로 보나 네. 또 법리로 보나 무죄 선고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욱이 검찰정법 4조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게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인데 네. 위증 사건은 검찰의 수사 권한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착수했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 없는 수사 기소다 해서 공소기각 결정 가능성도 매우 높다. 공소 기각 가능성도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전담 법률 대변인께서 일단 무죄를 주장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구자룡 변호사께서는? 저는 유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원복에 의해 가지고 수사권이 다시 생겼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이제 법적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은 녹취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짜깁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없는 얘기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건 약간 추임새처럼 넣는 것이고, 보통 위증 교사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 이렇게 하다가 한번 욕하고 때리고 이러면 그 때리고 욕한 게 문제되는 거지 앞에 했던 게 뒤에 범죄를 없애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판례에서도 사실만 얘기해주면 된다라는 부탁으로 나는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닙니다라고 했던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네. 대부분 재판부에서 그런 거는 그냥 추임새에 불과하다고 배척을 하는 게, 그런 진짜 부탁을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부탁 자체가 필요가 없고 그런 부탁만 하면은 끝날 문제지,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이유가 없고 어떤 사실관계가 나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위증 교사범의 이런 변소는 배척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그 판단들이 단호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녹취 자체에 김진성 씨가 잘 모릅니다라고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계속 회유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네. 그리고 김진성 씨가 명백하게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뭐 이렇게 해요. 맞춰서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녹취에서 확인되는 게 앞뒤의 정황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 정진상, 김인섭 씨를 통해 가지고 회유를 하려고 했다가 안 먹히니까 자기가 다급해서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하기 전에 정진상, 김진상 통해서 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신 거죠? 저 녹취가 그래서 남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사람을 시켰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본인이 직접 걸다가 녹취가 남은 것이고, 저 녹취 이후에는 그 돌아가신 비서실장 통해서 김진성 씨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한번 받아요. 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미리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 증인신문 사항을 2번을 보내줘요. 근데 이제 김진성 씨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한 번 불출석을 했는데, 보통 그 정도면은 뭐 증인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불러요. 그러고서 결국은 위증을 성사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무죄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위증이 성립을 한 이후에 감경 요소에 대한 주장이거든요. 양형 기준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얼추맞거나 재판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을 때는 감경 사유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자기의 기억과 다를 때는 그냥 위증이 바로 성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저도 실형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실형 있는데 1년? 예. 그리고 하나 이제 재미있는 건 방금 장동혁 의원님께서 1년 6개월 정도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제가 우리나라 위증죄 판례 거의 다 분석을 해봤는데 네. 상해죄를 피하기 위해서 위증교사를 했던 그 별거 아닌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이 선고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일반인 사례 케이스로요. 그렇죠. 정치인 아니고. 그게 장동혁 의원이 판사 시절에 선고했던 사건이더라고요.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 6개월까지 통상 범위에 있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명예가 듭니다. 또 걸려 있는 문제가 되는 아니 뭐 건가요?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무고죄와 위증. 네. 뭐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무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내 재판이 누군가의 위증에 의해서 결론이 바뀔 수 있다. 그것은 뭐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위증죄의 성립 여부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느냐가 아니라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느냐는 네. 겁니다. 지금 김모 씨는 계속해서 나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네. 변론 여지서를 보내주거나 계속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면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거 자체가 위증교사라고 딱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검찰이 수사권이 없느냐 있느냐 여부는 위증죄에 대해서 아마 이 사건이 첫 사건이 아닙니다. 네. 검수 원복이 되고 나서 이미 다른 위증죄에 대해서 여러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도 크게 쟁점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많은 말씀을 해가지고 네, 제가 좀 추가로 좀 반박을 추가 좀 반박을 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와 예. 가까우신 김병호 의원님까지 듣겠습니다. 그 검수 원복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찰청법 4조 개정에 의해서 위증죄를 수사할 수 없었는데 법에 의하면 네. 네. 근데 본인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수사가 가능하게끔 했다. 네. 그래서 위증교사가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씀은 결국 뭐냐면 법에서는 못하는데 시행령에서 가능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시행령이 법을 위반했다. 이걸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령은 원복의 취지를 담고 있지만 법에 위반되는 원복 시행령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위증 사건 판례가 있다. 이 정도 이재명 대표처럼 말씀을 했으면 다 인정이 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위증 인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공판검사가 재판을 하는데 위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날이나 적어도 3, 4일 내에 위증 인지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은 2018년도에 증언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 위증 인지를 했어요. 네. 5년이나 지나서. 네. 만약에 이게 위증이 명백했으면 2018년도에 공판검사가 3, 4일 안에 위증인지를 했었어야 돼요. 그다음에 위증인지는 이렇게 불명확한 사건의 위증인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서로 이제 증인들의 증거들의 충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만 위증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위증인지를 했다고 해서 다 불구속 공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약식 기소 처리합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10건에 9건 정도는 약식 기소 처리합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님은 정식 기소된 사건만 가지고 통계를 말씀하시고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벌금 처리합니다. 네. 그런 실무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변론 여지서를 준 걸 가지고 위증교사의 큰 증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2018년도에 증언할 때 원래 사건은 2002년도 사건입니다. 네. 네. 이제 16년 전의 이 일을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기억이 잘 명확치 않고 김진석 씨도 기억이 명확치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변론 요지서를 줄 테니까 한번 기억을 살려보세요. 기억 환기용으로 제공한 거고 뿐만 아니라 검사 사칭 사건의 유죄 판결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판결문이도 그 판결문도 같이 제공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론 요지서를 가지고 뭐 유증교사의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김 전 의원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이 건이 이제 우리 이건태 의원님 얘기했지만 2002년 예. 제 지역구입니다. 네. 분당 정자지구 파크뷰 예, 맞죠. 예. 용도 변경 및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시장님은 민주당이었어요.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당과 관계없이 그때 인권 변호사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파크뷰의 상업 용지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 용지로 용도가 바뀌고 그 분양 과정에 있어서 권력의 실세들이 사전 분양의 특혜를 받았다. 네.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상당히 정의로운, 그리고 당에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민주적인 사람이 민주당을 공격하냐, 이제 이런 어떤 사건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발단 자체가 되게 정의로운 사건을 파헤치고 취재하려다가 이제 KBS PD랑 같이 취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검사 사칭이라는 이유로 150만 원 유죄를 받았고요. 경기도지사 선거에 후보로 나가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또 기소가 됩니다. 근데 결국에 대법원에서 이것이 무죄로 받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023년부터 불거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대장동 사건을 다루다가 별건으로 검사가 인지한 사건이에요. 네, 백현동 건 하다가 별건에 대한 수사다. 그래서 이 스타트 자체가 예. 별건 수사라는 거 예. 분명히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때 처음에 위증으로 수사를 받을 때 김진성 씨가 나는 위증을 안 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 말하라고 그랬다라고 네. 진술했어요. 그러다가 이 진술이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데 이 당시 김진성 씨가 어떤 상황에 처했었냐면은
백현동 알선 수재로 75억 원. 네. 예.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 골프 관련된 납품 비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여튼 큰 건 3건의 비리 사건으로 이분이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처음에는 위증을 안 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만 얘기하라 그랬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위증을 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교사를 했다. 네. 그런데 이 3건의 사건이 모두 다 무혐의 또는 기소가 안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일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별건 수사와 그다음에 플리 바게닝이라고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예. 이 객관적 상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이 건을 저는 무죄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들을 이제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이후에도 방송에서 계속 다루게 될 거니까요. 여기서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얘기 나눴던 것들이 형량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각자 이제 어느 정도 전망을 1심 선고하시는지 여쭈었는데,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장동혁 최고위원도 1년 6월에 2년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집행유예를 거론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 이유는 따로 또 있으십니까? 지금 양형 기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1년 6월에서 3년까지 예. 선고하는 게 기본 양형 기준에 맞을 것이고요. 집행유예라고 하는 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인하고 있고 범죄도 중하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고 뭐 어떤 걸로 저는 집행유예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법정 구속 가능성 여당에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워낙 법률적 논쟁이 돼서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게 법률적으로는 맞아요. 이제 집행유예 되면 저 징역 뭐 몇 년 이렇게 선고를 하고 나서 그 집행을 유예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본인이 완강하게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증 교사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 집행을 유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게 판사의 재량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럴 경우에 판사가 이런 유사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그 법정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아니겠어요? 네. 실형 징역 2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과연 지금 뭐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금 판사가 그것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해서 법정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일종의 저는 결심의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 단계면 약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아마 집행유예를 뭐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법률적인 문제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 물론 법정 구속을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거 여부를 떠나더라도 과연 지금 여의도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판사가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많이 들고, 제가 법조계에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네. 그런 결론으로 보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법정 구속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건태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들 중에서 좀 따져볼 게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위증 인지 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3, 4일 뒤에 인지를 해야 하는 건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니까 이건 시점상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부분도 위증 교사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해주셨는데, 또 하나 시행령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의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시행령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뭐 지금 시행령이 법에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지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위증죄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억에 반한 진술이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인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취가 명확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인지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위증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증한 사람이 나는 위증했다. 이재명 대표의 교사
부탁에 의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자백을 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위증죄에 대해서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식 기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위증죄지 위증교사까지 약식 기소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네. 그리고 벌금 약식 기소하는 경우들은 그 사건의 지엽적인 부분에 관해서 위증이 이루어졌을 때 재판 결과와 사실은 큰 관계가 없을 때 벌금형을 하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건에 있어서 네. 그리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 있어서 벌금 약식 기소하는 경우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병욱 전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이건 대장동, 그러니까 백현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이기 때문에 이건 별건 수사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건 증거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반론. 근데 사실 별건 수사 이러니까 그 자체가 뭐가 위법인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별건 수사의 위법성이라는 건 A라는 수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풀릴 때 B라는 수사를 통해 가지고 A라는 수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했을 때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그냥 어떤 수사를 하다가 추가로 발견된 증거로 나오는 건 그냥 추가 혐의예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니까 위법하다 이건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법조계에서는 그런 논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증거 능력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이건태 의원님 말씀하실 때 뭐 공판 검사가 인지하는 과정을 얘기하셨잖아요. 인지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들이 고소해서 진행되는 위증 사건도 많아요.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 그 검사가 인지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민주당은 왜 위증죄를 그렇게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서 빼려고 했는지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본부터 잘못이죠. 그리고 그때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이라고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 그걸 등으로 바꿨잖아요. 그때 네.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죄가 추가됩니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 경고에 따라서 그대로 집어넣었던 거기 때문에 법에 의한 문제점은 없다. 그러니까 증거와 법에 의해서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녹취록이나 법리나 근거에 대해서 딱 맞상대를 못하니까 근원으로 올라가서 사실 공소기각이나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 진짜 사건의 본질을 좀 회피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이 녹취록에 대한 방어 논리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 별건 수사냐면요. 이 백현동 수사를 할 때 김진성 씨가 피고인이었어요. 피의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 정바오로 회장하고 구속된 김인섭, 그다음에 김진성, 특히 김인석과 김진성이 알선 수재로 수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혐의가 아니라 김진성에 대한 추가 혐의가 아니라 김진성을 수사하면서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나온 거죠. 따라서 그건 별건 수사고요. 근데요. 그다음에 제 말씀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진술은 위증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 얘기하라 그랬다고 진술을 했어요. 진술이 바뀝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 그분이 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사건에 그 사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가 진술이 바뀌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행령하고 법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국회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등을 한정적 의미의 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범죄를 놓고 등을 넣었을 때 이것이 뭐라 그럴까 앞에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더 추가로 해석이 되는 등이 아니라 앞에 두 글자를 복수의 의미로 포괄돼 한정한 특정한 의미의 등이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해석을 지금은 그 등자가 이 등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내 일부 이견이 있었던 그걸 갖고 이렇게 반론을 펴는 거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한정적 의미의 등이라고 바꾼다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진술을 바꾼 것이 예. 그 녹음 파일이 그 압수수색에서 드러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저는 그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김진성 씨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네. 그 김진성 씨가 계속해서 위증 혐의를 부인하잖아요. 네. 그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서 압수물을 분석해 보니까 녹음 파일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김진성 씨가 시인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건 전후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김진성 씨가 위증을 계속 부인하다가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관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도 아닌 것이 아니 녹취 파일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기억나지 않는 사람한테 뭔가 자꾸 자료를 제공하면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없는 기억을 만들어가지고 진술하게 하면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했어도 저는 그게 위증교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별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자령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A 사건을 수사하다가 B 사건에 대한 증거가 새롭게 나와서 그걸 인지하고 새롭게 수사하는 것은 금지되는 별건 수사가 아니고요. A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B라는 사람에 대한 증거가 나와서 그것을 새롭게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도 금지되는 별건 수사가 아닙니다. A를 수사하기 위해서 B라는 사건을 압수수색해서 A의 증거를 가져오는 이런 편법을 금지하는 것이지 지금 이 사건에서는 금지되는 별건 수사가 아니라는 말을 다시 명확하게 제 말씀 알겠습니다. 종장- 자, 정리할게요. 짧게 한 말씀 이건태 의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진성 씨가 처음에 검찰에 나가서 내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고 했다. 그런 게 몇 년 전의 일이니까 그걸 포인트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걸 주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녹취록 전반에 걸쳐서 기억을 살려서 있는 대로만 얘기하지, 안 본 거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12번이나 나오는데 네네. 이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고난쟁의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검찰정법 개정에 대해서 이러면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다. 이 권한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고난쟁의 재판에서 법무부 측이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 두 개밖에 수사를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증교사를 시행령에서 넣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자는 제한적 의미의 등자이지 알겠습니다. 그 마음대로 부분을 저희가 확장하는 지금 취지가 따질 아니에요. 때는 예. 아닌 것 같습니다.